한진과 하나그룹도 3세 경영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경영권 승계를 앞둔 3세에 대한 평가도 각양각색입니다. 특히 국내 재벌그룹들의 경영권 대물립 현상과 젊은 재벌총수 전성시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손수호 기자. 네. 먼저 한진과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네. 본인 역시 과거 뺑소니 등에 연루됐었고 최근에는 인하대 입학 취소로 무리를 빚었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뺑소니 부분은 조원태 사장 1999년이었습니다. 뺑소니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경찰의 축소수사 의혹이 일기도 했었죠. 네. 이듬해 2000년에는 곧 교통법규를 위반한 뒤에 이 단속 경찰관을 치고 달아나다가 시민들에 의해서 붙잡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2005년에는 차를 몰다가 70대 할머니와 시비가 붙어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고요. 또 지난해 8월에는 또 교육부 이 감사를 통해서 인하대 측에 교육부가 조 사장의 졸업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기도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 당시 이제 미국 대학에서 인하대로의 편입과 졸업하는 과정에서 자격 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본 겁니다. 과거 감사 때도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재감사에서는 졸업 취소까지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조원태 사장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4일 국민연금 이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한진그룹의 경영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하자 여기에 대한 비판 성명을 냈는데요. 여기에서 시민단체들은 이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서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을 해임해야 한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 사장의 경우에는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 조 회장의 뜻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함께 해임 명단에 넣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조양호 회장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네. 만일 조 회장이 대한항공 대표이사에서 물러날 경우 조원태 사장에게도 악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한 만큼 국민연금이 또 언제든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여기에 행동주의 펀드 KCGI의 공세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양호 회장의 입지는 당분간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조 회장의 입지는 아들인 조원태 사장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의사결정에서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없고 또 전문 경영인 체제 장치들이 강화가 된다면 향후 경영 승계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한진그룹이 이 주주권 행사의 첫 타깃이 된 데에는 이런 조양호 회장의 책임이 크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그 독선적인 리더십, 소통의 부재, 이번에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다만 50년 가까이 되는 회사로서 그 시스템이 잘 작동이 돼요. 그러나 이제 내부 고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노조라든가 직원들, 그 내부 고객의 불만이 오히려 있는 게 좀 특이하다. 내부 고객부터 좀 만족시켜라. 직원들과 화합해라. 이런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 이번엔 하나그룹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현우 기자. 네. 김승현 회장의 장남이자 하나가 3세인 김동관 전무도 유력한 차기 회장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 김동관 전무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네, 장남인 김동관 하나큐스의 전무, 지금 한화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태양광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네. 미국, 일본에 이어 독일에도 진출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두 동생처럼 폭행 사건에도 연루된 적이 없어서 후계자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차남인 김동원 하나생명 상무에게 하나그룹 금융 계열사를 맡길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관 전무, 김동원 상무 두 사람 모두 매년 다보스 포럼 행사에 참석해 인맥을 쌓는 등 경영권 승계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계에서는 김동관 전무가 올해 경영권을 물려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예상대로 되겠습니까? 네, 김동관 정부는 사실 지난해 임원 인사에서 승진하지 못했는데요. 중국 정부의 태양광 보조금 삭감으로 태양광 시황이 불황해지면서 하나큐스의 실적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과거보다 재벌 승계를 보는 시선이 냉엄해졌습니다. 하나큐셀이 좋은 실적을 내기 전까지 김 전무의 승계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계의 세대 교체 바람이 불면서 40, 50대 젊은 총수들이 경영 전면에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재벌그룹의 경영권 세습, 특히 오너리스크로 몸살을 낳는 그룹의 경우
여론이 곱지 않습니다. 먼저 재벌의 경영권 세습에 대한 여론은 어떤지 거리로 나가서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네, 혜택을 받는 건 어떻게 보면 또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빠가 회장이다 이렇게 해서 그 자리를 물려받는 것 자체가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옳지 않다고 봐요. 능력이 있다면 물려받아도 되는데 무조건이잖아요. 저희 나라를 보면은. 보신 것처럼 그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데, 자, 전문가들은 그 경영권 대물림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영세습의 문제를 세 가지로 꼽았습니다. 네. 먼저 소득 불평등 심합니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260여 명의 미성년자가 1조 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영 능력이 없는 후계자가 기업 경영을 잘못해 국가 경제에 손실을 끼치는 것입니다. 포브스지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세 경영 기업의 3분의 2가 망하고 3세까지 이어지면 또 절반이 망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조세 회피와 편법 증여 같은 불법 행위가 공공연하다는 점입니다.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일감 분할주기라든지 계열사 간 M&A라든지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서 총수 일가가 아주 많은 사익을 편취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우리 제도적인 환경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 구조 때문에 지금 오너 리스크라는 게 없어지지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능력이 없는 3세들에게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만약 지금 젊은 총수들이 이런 우려와 리스크를 털어낸다면 오히려 젊은 피라는 점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젊은 총수 전성시대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시죠. 아버지 세대 때와는 달리 좀 더 개방적이고 그렇게 더 혁신적이게 이끌어 나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연륜이 있으신 분들보다 경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숙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정경유착 그리고 뭔가 불법적인 일 그러지 않고 자기의 어떤 뛰어난 아이디어와 이런 거 갖고 사업을 좀 더 투명하게 좀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데요. 자, 김현우 기자. 네. 젊은 총수들 전성시대가 재계에 몰고 올 긍정적인 변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4차 산업혁명이 젊은 총수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의 시스템이 제조업 시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낡은 시스템을 4차 산업 시대에 맞게 개혁하는 일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오너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재벌 총수의 자질도 바뀌고 있는데요. 편법과 뒷거래보다 정정당당함이, 뚝심보다 유연성이, 엄숙하고 폐쇄성보다는 개방성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젊은 총수들에게 어울리는 자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변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실제로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사상 최고액의 상속세 7,100억 원을 모두 납부하겠다고 선언하며 1차 분인 1,100억 원을 냈습니다. 그동안 정장 차림의 딱딱한 시무식도 자유롭게 인사를 나누는 방식으로 바꿨는데요. 이런 변화는 계열사에도 영향을 줘서 LG전자도 시무식을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앞서 시민들의 인터뷰에서도 드러났듯이 젊은 총수들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도 많습니다. 자, 김현우 기자. 네. 이런 부정적인 평가나 시선을 지우는 것은 결국 그 회장들, 젊은 회장들, 당사자들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편법과 갑질 같은 제왕적인 총수의 이미지부터 버려야 합니다. 사실 공정경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같은 변화 속에서 제왕적인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경영권을 지키기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주주와 국민들의 신뢰를 얻으려 합니다. 가령 이해욱 대림산업회장도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과 장남이 지분을 가지고 있던 A+D 지분을 처분했는데요. 앞으로 이 회장이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면서 플랜트 사업 부진 등 경영 난제를 풀어나간다면 갑질 재벌이란 오명을 씻고 경영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손수호 기자 생각은 네. 어떻습니까? 그룹 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도 지금 젊은 총수들한테 지어진 과제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네. 선대회장 시절에는 총수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그룹을 장악하는 어떻게 보면 중앙 집권식의 경영 방식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전문 경영인들과의 합리적인 어떤 협업 구조, 또 계열사별 독립 경영이나 노무나 인사 등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 젊은 총수들이 앞장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총수라고 해도 기업 경영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라는 요구입니다.
왕이 되려는 자,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셰익스피어의 흑에 나오는 말입니다. 왕이란 단어를 총수로 바꿔보면 앞서 얘기한 젊은 회장들의 책무와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총수라는 무게에 걸맞는 경영 능력과 리더십은 물론이고 책임감과 품격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너 재벌가 특히 젊은 회장들을 평가하는 대중의 잣대는 냉소적이고 엄격합니다. 부모 잘 만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데 따른 경계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덕분에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살아왔지만 그만큼 책임감의 무게로 느꼈다는 이웅열 코오롱 회장의 소회가 젊은 회장들에게 각인됐으면 합니다.